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부터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선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촉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건데요. 제대로 이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동전 노래 연습장. 다중 이용 시설이다 보니 입구에서 일일이 출입 명부에 이름 등을 적고 들어가야 합니다. 명단은 애들 보고 이제 적고 들어가세요 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알아 적는데 내일부터는 명부를 작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 생깁니다. 내일부터 노래 연습장 같은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런 개인 QR코드를 제시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앱에서 본인 인증을 받으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걸 업주가 스캔하면 전자출입 명부가 작성되는 겁니다. 노래 연습장과 헌팅포차, 유흥주점, 체육시설 등 8개 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이고 광주에 모두 2,400여 곳이 해당합니다. 허위 작성이 많아가지고 역학조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출입명부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이 전자출입명부와 함께 수기출입명부도 허용했는데 고령자들이나 술을 먹고 찾는 주점 같은 곳에선 전자출입명부보다 수기출입명부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든가 술이 취해갖고 있는 상태라 한다고 하면은 QR코드를 새로 깔기는 그런 분들한테는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준 다음 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자출입명부 작성의 강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용자들의 거부감도 커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학년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수업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부족한 학습량을 메우기 위해 이번 주부터 방과 후 수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학년이 등교한 지 2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등교 이전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긴 했지만 수업 결손이 길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력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심 끝에 학교 측은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끝나는 3학년부터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학습 결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순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도 학년별로 등교한 지 14일이 지나면 방과 후 수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탓에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수업은 오후 7시 이전에 모두 끝내도록 했습니다. 희망 학생들에 한해서 방과 활동을 방과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이전보다는 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축소돼서 운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교육 현장을 학부모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됐던 학습 결손 상황을 생각하면 방과 후 수업이 필요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 사람들은 만약에 보충 수업을 안 한다고 하면 조금 공감을 못 할 것 같아요.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정식된 것도 아닌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 생겨가지고 허둥지둥 대처한다는 것보다도 방과 후 수업이 실시될 정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교육 현장. 방과 후 수업 이후에도 지속되는 안정이 교육 당국과 학부모 모두의 바람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일곡지구 조성 과정에서 매립된 불법 쓰레기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광주시가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하는데 1년이 걸리고 유해성이 입증되면 쓰레기를 치우는데 다시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광주 일곡지구 근린공원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불법 매립된 쓰레기는 14만 2천 톤.
청소년 시설을 짓기 위해 터파기를 하다 발견한 쓰레기는 지난 1995년 일곡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 LH가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그런 상황들만 계속 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 영향조사를 진행한 광주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봤지만 정밀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쓰레기 이전을 요구하는 데다 환경부도 이전을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의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유해성이 입증되면 원인 제공자인 LH에 행정명령을 통해 쓰레기를 치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밀조사에서는 쓰레기가 불법 매립된 이곳 땅에 직접 구멍을 파 매립 상태와 오염도를 살필 계획입니다. 조사를 통해 유해성이 입증되면 쓰레기를 파내야 하는데 15톤 트럭 10,000대 분량의 쓰레기를 다 치우는 데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문제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수거할지 말지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하는데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시간은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문의를 했더니 여러분 주민들께서 좀 의견이 갈리시더라고요. 유해성이 입증돼도 최소 2년, 입증되지 않으면 처리 문제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될 상황에서 쓰레기 이전을 요구해왔던 주민들은 광주시가 관리 부실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중심 도시를 꿈꾸는 광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AI 집적단지에 1,000억 원을 들여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올해 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2년 완공될 AI 데이터 센터는 88페타플롭스 규모로 국내 연구기관의 슈퍼컴퓨터나 민간 업체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계적으로도 10위권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페타플롭스는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88페타플롭스는 국내 민간과 공공 데이터 모두를 저장해도 절반가량만 차지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항바이러스 연구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방호와 진단, 치료 등 최고 수준의 항바이러스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 바이러스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연구 모델을 구축하고 대응 기술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혜택을 보는 이들은 많지 않고 최근 코로나19로 중단된 서비스도 있다며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인 주간 활동 서비스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을 불법 증개축한 혐의로 조선소 대표 41살 A씨와 어선 소유자 등 22명을 적발했습니다. A씨는 허가받은 규모보다 배를 크게 짓고 싶어하는 어선 소유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8년부터 어선 건조 검사를 받은 뒤 상부 구조물을 바꾸고 선체 길이를 늘리는 방법으로 22척의 어선을 불법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해경청은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어선을 불법 개조해 운행하고 있는 어선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영광군 백수읍의 한 본사에서 불이 나 돼지 2,3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